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낙찰을 받아도 되는 물건 2건, 낙찰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 1건을 올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경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설춘환 캠퍼스에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1년 투자 클럽반이 평내 호평 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평내를 호평을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GTX역이 생기는 곳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흐름이 약간 심상치 않다. 더불어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분양권을 샀다. 어떻게 될 거냐?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평내와 호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내 호평역 1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 경매 물건 4건 돌고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마트, 길 건너와서 마지막으로 평내 하나의 아파트를 보면 저희가 평내 호평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 6km 정도 걸을 것으로 보이고요. 약 16,000보 정도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 임장은 도보로 가야 된다. 차로 점프하면 그 지역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낙찰 받아도 되는 물건,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있는 거니까 저의 경매 추천 물건 안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전부 다 카페에 있는 자료니까 참조해 주시고 낙찰을 받아도 되는 첫 번째 물건, 네, 인천지방법원 2024경 4456 오피스텔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금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은행에 더 이상 돈을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냥 집에 금고에 넣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벌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두는 시기는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가 끝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 4, 5년은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 저의 목소리가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항상 뭘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좀 역동적이고, 그죠? 약간 좀 결의에 찬 이런 모습인데, 오늘 저의 모습이 마치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따라하듯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물건은 인천 중구 운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 공항철도 운서역이 있습니다. 운서역에서 도보로 한 30초 거리, 30초 거리에 버터플라이 시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층, 전용 면적이 6.56평인 거니까 혼자 살기에는 아주 좋다. 그죠? 여러분 전용 면적 6.56이면 결코 작지 않죠? 극단적으로 신혼부부가 살아도 저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2,200만 원 정도. 한번 유찰돼서 30% 가격을 다운시켜서 곱하기 0.7 했더니 8,540만 원. 여러분 오피스텔은 감정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세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네. 그러면 임대 수요는 어떨 것 같냐? 운서역 바로 1번 출구 앞에 도보로 3초 거리니까 임대 수요는 좋을 것 같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오피스텔이 2017년산이에요. 새 오피스텔, 임대 수요 있겠다. 근데 임대 수요는 많아. 중요한 건 임대료 수준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오모 씨라고 하는 분이 500에 40만 원에 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만 원. 그러면 이번에 내가 조금 금액을 좀 높게 써서 9,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9,500만 원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증금이 500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나의 투자 금액은 9천만 원.
그런데 연수익률이 몇 %냐? 월세가 40만 원, 연세는 곱하기 12달 480만 원. 그러면 9천만 원 투자해서, 그죠? 예. 한 5.5% 대출 없을 때 5.5% 대출 받는다면, 레버리지 활용한다면 이를테면 연수익률은 10%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받으면 수익률은 극대화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 4456을 7월 14일 날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법원에 갈 때 항상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 이 서류 저희 카페에 있고요. 요거는 매각기일이 7일 안에 남았을 때 누구나 볼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칸의 중간 최선순위 설정.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9월 29일자 근저당권. 그 밑에 오모씨 임차임 전입신고 2020.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같거나 느리다면 권리분석상 전혀 문제 없다. 패스! 문제 없습니다. 밑에 비고란 또 특별히 커멘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법원이 만든 자료입니다. 신뢰해도 됩니다. 자, 법원은 야, 권리상의 문제 없는 것 같다. 현장에 가서 물건 잘 보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셔가지고 물건 괜찮고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나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제가 제 1기 온라인 경매 투자반 이제 7월 5일부터 오픈하는데 유튜브로 매달 4주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많은 또 혜택이 있습니다. 뭐 태인 2달 동안 무료 이용권, 저희 또 네이버 카페에 경매 동영상 무료 수강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추천 물건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2019 타경 5909. 사실 직접 가지 않고 추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일단 온라인상으로 나쁘지 않다. 또 지도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22평. 네, 감정가는 2억 6,100. 근데 두 번 유찰돼서 반값에 나온 겁니다. 1억 2,700.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여기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보존 등기가 2016년산, 새 거다, 좋다. 12층 중에 8층, 좋다. 전용 면적 22.48,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네, 뭐 극단적으로 4인 가구가 살아도 널널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 사무실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건 현재 여기에 김모 씨라고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60만 원에 살고 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가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오피스텔은 공실이 있냐 없냐, 또 관리비, 또 주차 대수가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은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피스텔은 사실 역세권은 아닙니다. 서정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를테면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다. 다만 입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롯데시네마, 옆에 스타벅스, 이렇다라고 본다면 업무지구에서 위치는 상당히 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권리분석 매각물건 명세서,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칸 중간에 최선순위 설정 2016년 5월 30일 근저당권. 자, 김모 씨 전입신고가 2018년.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다. 그러면 문제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나머지 특별히 커멘트가 없습니다.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새 오피스텔 층도 좋아. 현재 살고 있는 사람 1,000에 60만 원. 이번 최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점.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어디 가서 확인하냐?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등. 임차인을 만나서 재임대가 또 가능하냐, 이런 것도 여러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동적인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낙찰을 받기 좋은 물건만 있냐? 그렇지 않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물건은 저한테 전화도 상당히 많이 왔던 그런 물건입니다. 네, 자, 2019 타경 54091. 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수강생들하고 직접 한번 가봤던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8.39,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 일단은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여러분 이게 3번 유찰됐다. 그래서 최저가가 1억 3,300. 엄청 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요거 낙찰받고 싶습니다. 위치도 아주 좋아요. 공덕역과 애호개역 중간 서울 서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요, 임대 수준 좋다. 2013년산 좋다. 20층 중에 11층 좋다. 전용 8.39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낙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2억 6천만 원짜리가 1억 3,300이다. 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서울의 이런 좋은 오피스텔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어떤 거에 문제가 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권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물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냐? 여러분, 현재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누구? 배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증금 2억 1,200만 원에 전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그래서 배당을 다 받고 나가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다. 사실 여러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임차인. 그냥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쫓겨나. 자기 보증금은 옛날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임대인 꽝된 거잖아요. 재산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런데 이 물건 선순위 임차인은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했어. 그러면 여러분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은 2억 1,200 누가 책임지냐?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옛날에 어떤 분이 실제 신건에서 2억 6천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건이라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못 냈습니다. 왜? 2억 6천만 원짜리 2억 6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월세가 한 120, 30만 원 나온대. 그럼 문제 없는 거잖아요. 임차인도 배당 요구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 안 한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보증금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신건에 낙찰받은 박모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 2억 6천에 낙찰받았죠? 2억 1,200을 또 떠안아야 돼. 야, 4억 7,200에 낙찰받은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아쉽게도 이분은 보증금 2,6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조심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확인해 주냐?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 이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설교수의 경매 추천 물건에 있습니다. 낙찰 받아도 되는 물건,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자, 매각물건 명세서 두 번째 칸의 중간 최선순위 설정.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2018년 12월 21일자 근저당. 밑에 배모 씨 선순위 전입신고 2017년 4월 25일. 이런 사람 일단 조심해야 돼.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어. 6월 18일.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긴 했어.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10월 30일인데 이 사람은 2019년 10월 31일 하루 늦게 했다. 배당 요구 종기일 하루. 예. 그래도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고란에 커멘트가 있어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배당 요구했다. 잘 해석해라. 배당 요구 안 한 거다. 너 떠안아야 된다. 보증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비고란에 또 한 번 언급돼 있어요. 대학력 여지 있는 임차인 배모 씨가 배당 요구 종기 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거니까 낙찰받고 추가로 2억 1,200을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억 3,300에도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더불어서 이거 비고란에 특별 매각 조건, 이게 재매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낙찰받고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까지 돼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 돈을 못 냈어. 그래서 재매각. 그러면 통상 법원이 보증금을 할증할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입찰하려면 보증금을 최저가의 10%가 아니고 20% 내야 된다. 그것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다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매 물건은 엄청납니다. 그죠? 지금 뭐 몇만 건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60, 7% 쉽게 받을 수 있는 물건. 그러나 3, 4%는 지금 이 물건처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제 1기 온라인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경매 투자방을 7월 5일부터 선착순 100분에게 그죠? 예, 기회를 드리고요. 이런 물건도 추천돼드리고 전국의 모든 것들을 이거 여러분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서울, 인천, 경기, 천안, 대전, 광주, 목포, 부산, 대구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7월 5일부터 예, 일요일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15만 원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온라인 강의에 한번 어플라이 한번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투자반 강의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보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화이팅!